그날은 새벽 3시 11분이었어요. 창문은 닫혀 있었는데 집안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지진인가 했지요. 아니었어요. 제 손바닥에서 휴대전화가 떨고 있었던 겁니다. 띠링, 띠링, 띠링. 메시지가 눈처럼 쏟아졌습니다. 소액 결제 49,900원 승인. 문화상품권 30만 원 구매. 게임 코인 99,000원 충전. 해외 결제 29만 9천 원 승인. 결제 한도 상향 100만 원 적용. 본인 인증번호 87만 3,201. 승인 99만 원.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어요. 이게 뭐야? 잠결에 안경을 집었었습니다. 화면을 내리면 또 올라왔고 지우면 다시 생겼습니다. 딱 30분 동안 80건이 넘는 승인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대충만 더해도 4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제 나이 76, 이런 밤은 처음이었지요. 침대 끝에 걸터 앉은 채 해가 뜰 때까지 한숨도 못 잤어요. 아침 대바람부터 114로 전화했습니다. 어르신, 단말에서 정상 승인된 거래로 확인됩니다. 고객 과실로 보이니 아침에 대리점 방문하셔서 소액 결제 차단을. 상담원 목소리는 정갈했지만 제 귀에는 멀게 들렸습니다. 내가 누른 게 아닌데 왜 내 폰에서 결제가 돼요? 요즘은 본인 인증만 되면 가능하고요. 저희 시스템에서는 막을 수가. 통화를 끊자마자 또 울렸습니다. 승인 시도 50만 원 거절, 차단 실패. 손이 떨려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는데도 꺼지기만 했지 멈추진 않았습니다. 바로 동네 대리점으로 갔습니다. 유리문 앞에서 젊은 직원이 반갑게 웃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요즘 그런 해킹 많아요. 보안 앱 설치하고 안심 유심으로 교체하면 금방 끝납니다. 주민등록증이랑 통장 사본, 도장 좀 주시고요. 말이 아주 빠르고 친절했지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의 공포가 너무 커서 뭐든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여기 전자금융 일괄 위임동에 체크하시고 서명은 두 군데요. 글씨가 깨알만 했습니다. 돋보기를 꺼내려다 그냥 쓱쓱 사인했습니다. 직원은 계산기처럼 생긴 단말기를 내밀어 핀 번호를 눌러달라 했고 화면에는 큼지막하게 보안 강화 완료가 떴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살았다 싶었어요. 그날 오후 장을 보다가 주머니 안 휴대전화가 다시 떨렸습니다. 승인 99만 원 완료. 게임 코인 30만 원 충전. 문화상품권 50만 원 구매. 해외 결제 120만 원 승인.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대리점에서 막았다던 소액 결제가 더 커졌습니다. 저녁에 통장 잔고를 보니 그새 빠져나간 돈만 4,300여만 원이었습니다.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눌러준 서명, 내가 찍은 도장, 그게 칼이 되어 다시 나를 찌른 겁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엄마가 큰일이 났다. 딸은 한숨부터 쉬더군요. 엄마, 또 이상한 데 클릭했지? 비밀번호 아무한테나 말했지? 아니야, 내가 뭘 안다고. 엄마가 관리를 못하니까 이 사단이지. 일단 내 말대로 해. 앞으로는 내가 엄마 폰과 계좌를 다 관리할게. 위임장 쓰자. 그 말에 가슴 한쪽이 얼었습니다. 어젯밤 114 상담원, 오늘 아침 대리점, 낮엔 우리 딸마저. 모두 같은 말을 했어요. 엄마 잘못. 고객 과실. 위임.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년에 복지관 스마트폰 교실에서 만난 강사 아저씨가 마지막 수업 때
칠판에 적어준 5줄 말입니다. 이상하면 멈춤, 모르면 질문, 혼자면 함께, 작으면 확대, 겁나면 112. 나는 그 종이를 서랍에서 꺼내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작으면 확대. 그래요. 어제 아침 나는 한 줄도 크게 읽지 않았습니다. 혼자면 함께. 그래요. 혼자 덤비지 말고 함께 덤벼야지요. 겁나면 112점. 그래요. 무서울수록 일일이부터 눌러야 합니다. 나는 파출소로 갔습니다. 아주머니, 같은 신고가 요즘 줄줄 들어옵니다. 현행범이면 제일 좋은데. 젊은 최순경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현행범이면 되죠.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밤에 보안팀이 오면 부르겠습니다. 계약서 읽게 하고 강요하면 그때 들어오세요. 저는 모든 걸 녹음하고 화면도 녹화하겠습니다. 순경은 눈이 동그래졌지요. 가능하시겠어요? 가능해야지요. 제 돈이에요. 집으로 돌아와 작은 준비를 했습니다. 휴대전화에 통화 녹음 자동, 화면 녹화 빠른 실행을 걸었습니다. 거실 전등 아래 테이블엔 돋보기와 큰 소리로 읽기 버튼이 달린 소형 녹음기도 올려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두려움만은 아니었어요. 이상하게도 분노가 더 컸습니다. 나를 바보로 만드는 사람들, 밤길을 무서워하는 내 나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요. 대리점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침에 나를 응대한 그 직원이 받았지요. 어머니, 아직 불편하세요? 메시지가 또 옵니다. 보안팀에서 오셔서 직접 봐야 할 것 같네요. 직원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저녁 9시 반에 협력업체 보안팀 2분이 방문 드릴게요. 신분증과 통장, 도장 챙겨두세요. 저녁 9시 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파란 점퍼를 입은 남자 둘이 작업 가방을 들고 섰지요. 보안팀입니다. 야간 해킹 감지로 긴급 점검 나왔습니다. 눈빛이 바빴고 말이 빨랐습니다. 나는 미리 켜둔 녹음기 불이 빨갛게 깜빡이는 걸 확인하고 한 발 물러서며 말했어요. 글씨가 작아 잘 안 보여요.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남자 하나가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전자금융 일괄 위임 동의, 자동결제 허용, 한도 상향 동의.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손가락으로 대충 짚고 지나가려 했지요. 크게요. 제가 들을 수 있게요. 나는 손바닥으로 귀를 받쳐 들었습니다. 남자가 조금 짜증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녹음기가 그의 발음과 숨소리까지 다 삼켜 넣었지요. 이제 여기 도장 2번만 찍으시면 돼요. 안 찍고 버티시면 더 크게 털립니다. 오늘 안에 못 막으면 내일은 100%다 빠져요. 다른 남자는 제 가방 쪽으로 발끝을 슬쩍 밀었습니다. 그 안에 통장과 도장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나는 그 발을 조용히 밟았습니다. 거기 내 남편 사진 있어요. 발 치우세요. 한 남자가 인상을 쓰며 표정을 바꿨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밤에 이 고생하면서 도와주러 온 거예요. 자꾸 버티시면 저희도 책임 못 집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휴대전화 측면에 숨겨둔 긴급 문자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지금 우리 집으로 와 주세요라는 문장과 주소가 파출소에 자동으로 전송되었지요. 동시에 화면 녹화가 켜졌습니다. 작은 빨간 점이 화면 한쪽에서 뛰기 시작했어요. 도장부터 주시라니까요. 남자가 손을 뻗어 제 손목을 잡으려는 순간 밖에서 신발 소리가 계단을 가르며 올라왔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요. 문이 활짝 열리자
검은 조끼를 입은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남자 둘은 벌떡 일어서더니 말이 바뀌었지요. 이건 고객 요청으로 야간 점검을. 그럼 크게 읽어보세요. 나는 테이블 위 계약서를 경찰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여기 일괄 위임이요. 자동 결제 허용이요. 한도 상향이요. 방금 이분들이 뭐라고 읽었는지 제 녹음기와 휴대전화가 다 들었습니다. 경찰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두 남자는 회사 마크가 찍힌 카드줄을 보여줬지만 한 명의 이름이 아침에 대리점에서 내 이름을 부르던 그 직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경찰이 낮에 확인해 둔 대리점 내부 로그를 꺼내 들었지요. 여기 보이십니까? 어제 오후 5시 이 번호 한도 10만에서 100만으로 올렸죠? 누구 승인으로요? 남자의 목젖이 울렁였습니다. 고 고객님 서명으로 서명은 언제 받았죠? 오늘 아침에 그럼 어제 올린 건 뭐죠? 방 안에 정적이 잠깐 흘렀습니다. 이윽고 남자는 혀를 삼키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검은 외투를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통신사 본사 보안 담당입니다. 내부 사고로 확인돼서 출동했어요. 그녀 눈빛은 빠르고 말은 단정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사에서 야간에 집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 제가 오늘 배웠어요. 그 말이 끝나자 경찰이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남자 둘과 대리점 직원은 현행범으로 연행됐고 저는 조서를 쓰러 갔습니다. 밤새워 쓴 줄 알았는데 손이 덜 떨렸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모든 걸 제 입으로 정확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부터 9시 반까지 제 하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글씨에 도장을 찍으려 했는지, 어떤 말투로 겁을 줬는지 저는 한 줄도 놓치지 않았어요. 파출소에서 조서를 쓰고 나오기 전 대기 의자에 앉아 있던 어르신 두 분이 눈을 비볐습니다. 한 분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한 분은 양복 윗도리 주머니에 통장 4개를 꾸깃꾸깃 넣고 있었습니다. 나도 새벽에 문자 폭탄 맞았어. 나는 손자한테 보낸다며 캐시 충전했다네. 울컥했지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분들 옆에 앉았습니다. 이거 우리만 당한 일이 아니네요. 같이 합시다. 같이요. 예. 혼자 울면 끝나지만 같이 읽으면 시작입니다. 우리는 경찰 안내로 민원실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6분이 더 와 있었지요. 광명에서, 금천에서, 부천에서. 각자 손에 쥐고 있던 건 통장을 닮았지만 사실은 하루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제 휴대전화 화면을 크게 띄웠습니다. 화면 녹화에 찍힌 그들의 말, 일괄 위임 동의, 한도 상향. 오늘 안에 못 막으면 내일은 더 크게 털린다. 민원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탁자를 쾅 치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급조소 사인받았건 내가 눌렀다는 증거도 없이. 그렇게 우리는 단체로 진정서를 썼습니다. 야간 방문 금지, 한도 변경 숙려 기간 24시간, 이임장 18포인트 이상 큰 글씨. 의무화, 대리점 직원 실명 녹취. 종이를 넘기고 넘기며 서명은 크게 했습니다. 이름이 글씨처럼 크게 살아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보안팀인데요. 남은 잔액도 위험합니다. 안전계정으로 옮기셔야. 나는 걸음을 멈추고 가로등 밑에 섰습니다. 어느 은행이죠? 국.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럼 지점명과 담당자 이름 4번부터 말씀하세요.
통화 녹음 중입니다. 피식 끊겼습니다. 나는 씩 웃었습니다. 다음은 없을 거라 방금 다짐했는데 세상은 벌써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나는 단축키가 어디 있는지, 내 목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오는지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아 말했지요. 여보, 나 오늘 큰 글씨 배웠어. 작아서 못 본 게 아니라 작게 살던 나를 고쳤어. 사진 속 남편은 예전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내 등허리를 펴줬습니다. 이튿날 아침 통신사 지사장이 파출소로 찾아왔습니다. 회색 양복에 노란 넥타이를 맨 사람이었지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사과드립니다.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야간 현장 대응을 외주에 맡기고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말, 나 말고도 크게 들려주실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주 오후 주민센터 강당에서 통신사 소비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의자가 모자라 서서 듣는 분도 많았습니다. 지사장은 단상에 섰고 나는 첫 줄에 앉아 돋보기를 든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야간 방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도 변경은 다음날 낮 시간에만, 그마저도 고객의 큰 글씨 서명으로만. 위임장은 폰 화면에서도 18포인트로 표시되게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멈추고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어르신께 직접 배웠습니다. 크게 읽어드려야 한다는 걸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나는 손뼉을 치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지요. 그래, 듣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과도 커지지. 강당 뒷문에서 최순경이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 손짓 하나가 밤새 내 곁을 지키던 순찰등처럼 반짝였어요. 설명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멋졌어. 나도 배웠어. 다음부터는 내가 먼저 크게 읽어드릴게. 나는 하트를 눌렀습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되는 길도, 엄마에게 아이가 되는 길도 결국 같이 있는 데서 시작한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나는 은행 창구에 앉아 소액결제 영구 차단, 대리결제, 불가, 자동이체 이중 확인을 신청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묻더군요. 어르신 이렇게까지 하셔야. 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 돈에 이렇게까지란 말은 없어요. 직원도 웃었습니다. 맞아요. 어르신 말이 정답이에요. 그 즈음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화면에는 우리 동네 이름이 나오고 경찰청 통계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 달 새 신고 124건, 피해액 8천만 원대. 특정 통신사 집중. 화면 하단에는 자막이 지나갔습니다. 야간 방문 금지 권고. 고령자 대상 큰 글씨 의무화 추진.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크게 읽으면 세상도 크게 바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온 시련이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문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 주민센터에서 나를 노려보던 대리점 점장놈이었지요. 그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제 사비로 준비했습니다. 그날 무례하게 군대 대한. 봉투는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나는 봉투를 그의 손에 돌려주었습니다. 사비, 그 돈, 누군가의 새벽에서 빠져나온 돈이지요. 다음은 경찰서에서 하시고, 오늘은 이 문에서 멈추세요.
그는 씁쓸하게 웃더니 돌아섰습니다. 계단 아래로 사라지는 그의 발소리가 이상하게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본인도 크게 읽기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멈춤이라는 글자를요. 사건이 정리되는 동안에도 전화는 가끔 울렸습니다. 국세청인데요. 환급금이. 은행인데요. 보안카드 앞면을. 나는 그때마다 차분히 말했습니다. 기관은 링크를 보내지 않고 앞면을 묻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낮에 창구로 가요. 통화는 늘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 짧은 끊김이 내 긴 생을 더 이어주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게도 사과해야 할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새벽의 나였지요.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심아, 그날 넌 떨렸지만 도망치지 않았어. 작은 글씨 앞에서 작아지지 않았고 밤의 문 앞에서 혼자가 되지 않았어. 잘했어. 내 얼굴이 오랜만에 내 얼굴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한 통의 전화가 더 왔습니다. 어르신, 경로당에서 스마트폰 교실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경찰에서 추천해줬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사는 못하고 큰 소리 담당은 할게요. 글씨 크게 읽는 건 누구든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주 수요일 칠판 앞에서 나는 아이처럼 설렜습니다. 자, 오늘은 버튼 2개만 익힙시다. 화면 녹화, 통화 녹음. 그리고 마음속엔 이 버튼. 이상하면 멈춤. 어르신들이 일제히 따라 눌렀습니다. 누군가는 버튼을 잘못 눌러 플래시가 번쩍했지만 우리는 더 크게 웃었습니다. 옆자리 어르신이 말했지요. 정심씨, 다음엔 뭘 배워? 나는 답했습니다. 다음은 없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만약 있다면 또 같이 크게 읽읍시다. 그날 강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문 밖에 최순경이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드릴게요. 그는 작은 메달 같은 걸 건넸습니다. 시민협력감사패. 나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런 건 큰 사건한테 주는 거 아닌가요? 순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 사건을 막는 건 늘 작은 목소리입니다. 어르신은 그 작은 목소리를 큰 목소리로 바꾸셨어요.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여전히 조용했고 내 마음도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전화를 들어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큰 글씨 읽자. 계약서 하나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답이 왔습니다. 엄마, 내가 돋보기 준비할게. 나는 전등을 켰습니다. 작은 글씨들이 다시는 어둠 속에서 칼이 되지 않도록 밝게, 아주 밝게. 집으로 돌아오니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위임장을 거절했어? 내가 관리해주면 이런 일 안 생겨. 나는 딸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너에게 위임장을 주는 게 엄마를 지키는 길이면 엄마가 바로 줬지. 그런데 엄마가 오늘 배운 건 그게 아니야. 뭘 배웠는데? 엄마가 서명한 한 줄이 엄마를 망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 그리고 작은 글씨는 크게 읽혀야 하고 밤의 문은 쉽게 열면 안 된다는 거야. 딸, 엄마는 내가 엄마 대신 싸워주는 딸이 아니라 엄마와 같이 읽어주는 딸이 되길 바란다. 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참 말이 없더니 툭 하고 울음을 터뜨렸지요. 엄마 미안해. 나도 무서웠어. 엄마가 또 당할까봐. 무서우면 같이 무서워하자. 도망가지 말고 같이 크게 읽자. 이틀 뒤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같은 수법이 광명, 금천, 부천, 영등포에서도 터졌습니다. 대리점 마이너스 협력 업체 마이너스 결제 대행사까지 이어진 조직이네요.
오늘 새벽에 관련 사무실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녹음과 영상이 결정타였습니다. 통신사 본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야간 방문 금지, 한도 변경 숙려제, 위임장 큰 글씨, 의무화, 착신 전환 이상 알림, 바로 시행합니다. 피해액은 전액 보상 처리하겠습니다. 얼마 후 제 통장에는 4,300여만 원이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숫자를 보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내 전화기처럼요. 이쯤이면 이야기를 길게 끌고 가야 한다고들 하겠지요. 누가 사과했고, 누가 잘렸고, 누가 감옥에 갔는지. 그런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결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그 새벽 작은 글씨 앞에서 벌벌 떨던 제가 그 밤 큰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세요라고 말한 순간이었어요. 거기서 제 이야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딱 한 장면만 더 붙이고 싶습니다. 동네 경로당입니다. 저는 칠판 앞에 서서 크게 썼습니다. 이상하면 멈춤, 모르면 질문, 혼자면 함께, 작으면 확대, 겁나면 112. 어르신들이 한 줄 한 줄 따라 읽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정심 씨 그때 안 무서웠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무서웠죠. 그래서 크게 읽자고 했지요. 누군가 또 물었습니다. 다음엔 어떡할라우? 저는 또 웃었습니다. 다음은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크게 읽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전화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제 남은 날들을 지켜줄 가장 큰 소리라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그리고 누가 새벽에 문을 두드리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침에 오세요. 주민센터에서 크게 읽읍시다. 그 한마디로 내 안의 밤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도 여기서 딱 끝입니다.